그러면 치매 환자가 좀 어떤 느낌을 느끼면서 살아갈까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치매 초기 환자가 저한테 자신의 경험을 들려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40대 초반이었던 직장인 최 씨는 어느 날부터 자신의 미팅 시간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하원 시간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좀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병원을 방문했더니 병원에서 치매 초기라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40대 초반에 치매 초기 진단을. 하원이라는 거는 유치원인데 지금 아이가 굉장히 유치원. 어리다는 건데. 근데 이분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본인이 나중에 치매 환자나 치매 환자 가족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봤대요. 내가 치매 증상이 기억날 때마다 좀 적어두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적어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보통 운전석에 딱 앉으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핸들? 맞아요. 네. 핸들입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치매 환자가 핸들을 작동하는 법을 기억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최 씨가 딱 운전석에 앉아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 동그란 거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예 생각이 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놀란 게 이걸 내가 어떻게 했더라가 아니고 이게 뭐지? 라고 했다는 건 모든 학습 이런 것들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없어져 버리는. 아예 개념 자체가 사라져요. 통째로. 사실 이렇게 치매 환자들은 저희가 상상하기 힘든 두려움과 막막함하면서 자신과의 싸움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울까, 진짜. 그래서 사실 치매 환자 돌봄자들은 치매 환자가 이런 기억을 떠올리기까지 기다려줘야 되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옆에 있는 사람이 놀라고 당황하는 마음 때문에 왜 몰라? 더 닥달하게 이러면은 더 두려워하시고 더 심해지신다고 하더라고요. 더 위축되고. 머리가 하얘진다고 표현하십니다. 더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저 궁금한 게 뭔가 잘 안 떠오를 때 그냥 포기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끝까지 이거를 검색하지 말고 난 내가 포기하는 거야, 한 표. 노력해서 이제 떠오르는 게 좋아요? 떠오르는 게 좋습니다. 노력해서? 그러니까 너무 빨리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치매라고 하는 거는 기억을 잃는 병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원인 질환에 인해서 뇌 기능이 점차적으로 쇠퇴해가면서 생기는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기억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기억력 저하, 그리고 언어 장애, 그리고 판단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호자도 힘들어하고 환자도 가장 힘든 게 대소변을 스스로 가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알츠하이머는 전체 치매의 한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가장 흔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 원인은 명확하진 않지만 두뇌 속의 신경세포들이 점차적으로 쇠퇴하면서 뇌 조직이 소실되고 또 뇌가 위축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이제 되게 되는 거거든요. 또 두 번째로 흔한 치매 유형은 혈관성 치매입니다. 뇌 안에 있는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제 신경세포가 서서히 죽게 되고 또 큰 뇌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터지게 되면서 치매 증상이 같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혈관성 치매라고 합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 이런? 네, 맞습니다. 네. 무서워. 실제로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혈관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발병할 확률이 3배 정도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의 또 다른 원인은 사실은 커다란 충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자녀나 배우자가 사망했었을 때 실제 치매 증상을 종종 보이는 경우들도 있고요. 실제 배우자를 잃은 경우는 치매에 걸릴 확률이 20% 정도 더 높아진다는 통계 결과도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이 스트레스 레벨 중에서 엄청난 거의 극단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어쨌든 초기 증상을 캐치하고 빠르게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하면 사실은 제일 좋은 치료법이겠죠. 근데 하지만 그 치매 환자나 아니면 치매 환자 가족들은 이러한 초기 증상을 빨리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치매의 단계를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크게 정상과 그리고 주관적 기억장애, 경도인지 장애, 그리고 치매는 초기, 중기, 말기로 나뉘게 됩니다. 정상은 말 그대로 정상이에요. 인지 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관적 기억장애는 실제적으로 객관적인 인지 검사를 하면 정상인데요. 그래서 나 요즘 좀 깜빡깜빡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본인이 이러한 증상들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제 좀 세 번째부터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경도인지 장애 단계입니다. 경도인지 장애는 정상 노화랑 그다음에 치매의 중간 단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치매 이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에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랑은 다르게 그래도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은 지금 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5가지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하면 경도인지 장애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야, 너 요즘 좀 이상해. 병원 한번 가봐. 왜 이렇게 깜빡깜빡해?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주변에서 좀 알아차린다. 네네, 알아차린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혼자 일상생활 수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전반적인 인지 기능은 정상으로 나오는데요. 사실 기억력과 관련된 것들을 놓고 보면은 동년배, 같은 연령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게 나옵니다. 하지만 치매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치매는 아니에요. 근데 경도인지 장애 이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정상군에 비해서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갈 확률이 10배 높습니다. 시작한 거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빨리 인지하게 되면 본인이 스스로 인지하고 예방 활동들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복지관 이런 데 가서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많이 말씀하시는 게 기억력 증진을 위해 뭘 하면 좋아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제일 쉬운 방법은 이제 나오 외출하시기 전에 그 냉장고 앞에다가 본인이 외우고 싶은 거, 지금 오늘 꼭 누군가의 전화번호를 외우고 싶다, 아니면 노래 가사, 첫 가사를 뭐 외우고 싶다라고 하면 써놓고 앞에서 5번 정도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집어 놓고 외출하시라고 해요. 근데 외출 돌아와서 이걸 써놨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건 위험한 거고. 그걸 까먹는 거죠. 그걸 까먹으면 안 되고 이제 앞에 와서 전화번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게 단기 기억을 조금 계속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해보시라고 사실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치매 초기 단계가 되면 조금 더 심하게 깜빡깜빡합니다. 예를 들면 요리를 하시다가 냄비를 태우는 일이 이때부터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진압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길을 이제 헤매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10분이면 찾아올 수 있었던 길을 1시간, 2시간에 돌려서 이제 찾아오게 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어가 입에서는 맴도는데 바깥으로 튀어나오질 않습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나니까 자기야 뭐 이런 식으로 부른다든지 이제 떠오르지를 않는 거죠. 이제 중기로 넘어가게 되면 실제로 배회를 하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망상이나 환각 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옷 입기,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도 스스로 못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가족의 돌봄이 꼭 필요한 시기가 중기 이후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기로 가게 되면 이 행동과 전체적으로 다 행동에 제약이 생기고 본인이 본인의 스스로 몸을 잘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워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또 누워 계시면 욕창 생기고 폐렴 이런 합병증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또 이제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매 중기 이후가 되면 본격적으로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치매 환자 가족이 간병하는 사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78세 할머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50살 큰딸이 있었어요. 아직 미혼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딸이 어머니를 모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중증도가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외출했다가 실종하는 사건이 생기게 되고 또 대소변도 스스로 못 가리니까 실수가 잦아지다 보니까 간병에 이제 조금 더 집중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생 본인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면서 전업 간병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큰따님을 면담할 때 그 큰따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선생님, 제 인생은 이제 여기서 멈춘 것 같아요. 라고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 전부터 본인을 못 알아보신대요. 근데 진짜 너무 슬픈데 울 시간조차도 없대요. 밤이 들고 눈을 뜨면 또 악몽 같은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거 너무 참... 세상에.
치매라는 건요. 본인 당사자도 그렇지만 가족이 점점 힘들어지는 지켜보는 사람의 맞아요. 어떤 형벌 같은 애가 너무 타는 그런 질환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순간이잖아요. 너무 순간순간 위험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과 관련돼서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받아봤어요. 네. 맞아요. 네, 네. 너무 많이 우죠, 요즘에. 저기 중간에 누가 또 걸어가고 있네. 아이고. 이거 너무 위험한데? 저 너무 위험해, 진짜. 옷을 입고 있으니까 더 위험하네. 사는 네? 것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머나. 아이고. 너무 위험하시다. 아유. 고속도로 블랙박스 영상? 여기는 고속도로인데 저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 뭐야. 너무 아이고. 위험한데요? 아이고 저런 거 진짜 세상에. 위험한데. 차들이 쌩쌩 달릴 텐데. 아이고. 어머나. 어떡해. 근데 저 위험 자체를 인지를 못하. 세상에. 이거 너무 위험하다. 옆에 아우. 차들이 다니는 거가 위험하다 이런 개념 자체가 떨어질 수 있네요. 아이고 세상에 너무 위험하시다. 어떡해. 이제. 그 한 어르신이 고속도로를 걷고 있네요. 갓길로 위험한데. 혹시 실종되는 아닌가? 치매 걸리시거나? 그래도 위험하다. 감사하게도 신고를 해주셨네요. 어머, 네. 아우 다행이다. 진짜 너무 다행이다. 아유, 너무 아찔하다. 진짜 큰일 날 뻔하시네. 가족이 얼마나 정말 가끔 저런 분들이 이제 술 취했나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네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저렇게 배회를 하신다는 건 지금 치매가 꽤 진행된 상태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중기 이후 단계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런 상황 너무 아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나도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건 아니라고 저희가 배웠잖아요. 맞아요. 근데 깜빡깜빡 한다거나 건망증이 심해져 그럼 검사 한번 받아볼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 외에도 우리가 좀 자각할 수 있는 어떤 현상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치매를 진단받기 전에 일반적으로 꽤 많은 증상들을 경험하시거든요. 네. 아마 가장 잘 알고 있는 첫 번째는 기억력 저하. 기억력죠. 그리고 네. 또 아까 무기력과 의욕이 저하되는 것들. 아. 그리고 또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면장애나 집중력 저하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외에 시각이나 청각 그리고 후각 감퇴와 같은 감각 저하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전부 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치매로 가는 이게 너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지. 네. 구분하기가. 네, 맞습니다. 실제로 경도인지 장애 단계가 되기까지 본인이 이상 증세를 전혀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 50세 이상 되면 사실 누구나 조금 깜빡깜빡해요. 저도 깜빡깜빡할 때 되게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망증을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지나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경도인지 장애 단계인데도 본인 상태를 인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무려 73%나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당사자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네. 뭐 어떻게 도움을 맞춤으로 해줘야 될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보통 보면 치매 이제 중기가 넘어가게 되면 배회나 망상, 환각 등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증상은 본인 아니면 절대 느낄 수가 없는 증상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연구했었던 그 VR 자료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치매 환자 입장에서 치매 증상을 체험해 볼 수 있는 VR입니다. 너무 좋다. 정말 너무 귀한 자료인데요. 네. 치매 환자들이 보는 세상. 치매 환자의 관점에서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지금 이제 밥을 어. 이제 먹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이제 내가 시어머니고 며느리인 거죠. 네, 네. 식사를 떴을 때 뭐야. 색깔이. 변합니다. 네. 색깔이 확 변해버렸네요. 환자 입장에서 보면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밥이 이상한 것 같다. 난 안 먹을래. 네, 밥이 어때서요? 그럼 이 사과라도 좀 드셔보세요. 아이고 벌레. 아이고. 아이고. 지금 환시가 이제 아이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고, 깜짝이야. 너 나 죽이려고 작정했니? 어서 치우지 못해?
저 가족 입장에서는 아니 또 왜냐면 진짜로 보이니까 네, 맞아요. 이 환각이라는 게 정말로 실제로 보이는 거거든요. 아유 이거 어떡해. 지금 몇 시지? 화장실 아유, 가야겠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배회하는 환자를 체험해보는. 아유 약간 꿈꾸는 느낌 같기도 하고 뭐야. 뒤죽박죽된. 근데 화장실 위치를 찾지를 못하는 거죠. 여기가 어디지? 화장실이 어디더라? 여기가 아니네. 근데 이상하다. 이런 방이 있었나? 여기는 어디야? 누가 나 좀 도와줘. 좀 이제 답답하고 무서운 느낌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죠. 꿈이 아니라 거의 가위 눌리는 수준일 거. 여기 어디야? 이렇게 악몽 느낌. 보시면 진짜 악몽 느낌이야. 결국에는 화장실을 찾지 못하고 처음 방으로 들어와서 그냥 소변 실수를 이제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네, 끝내 화장실을 못 찾게 되는 거죠. 저거는 또 사실 그 사람만 겪을 수 있는 경험이니까 네. 가족들 입장에서 이해를 못 하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치매 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치매 환자를 돌볼 때 가장 힘든 증상이 그 공격적인 행동, 망상, 그리고 환각 이런 게 제일 힘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치매 돌봄자들이 치매 환자에 대한 증상을 사실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저희가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떨까요? 맞습니다. 사실 2023년도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이 치매 역학조사에 따르면 네. 치매 환자 1인당 이 연간 관리 비용이 정말 이 억소리 나게 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치매 환자의 청구서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네. 청구서 너무 싫어. 승현님께서 한번 열어보셔가지고. 안 열어보고 싶어. 그러니까 아예 여셔야 됩니다. 실제 이게 비싼 게 아니라 일반적인 관리 비용. 아주 현실적인 비용이니까 알아놔야 되겠네. 보건의료비, 병원 비용만 따졌을 때 1,489만 원. 그리고 이거는 돌봄비네요. 돌봄 이거 꼭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1,533만 원. 또 있습니다. 간접 비용, 보호자의 시간, 비용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요거 싹 합하면 와 1년에 3,138만 원의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맞아요. 뭐 웬만한 대단합니다. 사람들 연봉 그렇죠. 아, 예.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아, 근데 한국인이 왜 유독 치매가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하는지 제가 그걸 보고서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왜 그러죠? 근데 사실인 거예요. 유난히 행복하지 않아서 그런가? 아, 왜일까요? 일단 뭘까요? 보고서 내용이 그거예요. OECD에서 발간한 건강 보고서인데 80에서 84세까지의 OECD 평균 치매 유병률이 보통 11.7%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7%로 높네. 거의 뭐 2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보다 68%나 더 높은 수치인 거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희한하게 우리나라가 확연히 좀 높아요. 왜일까요? 그러니까 왜일까요? 차이가 네. 왜일까요? 왜죠?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와 그리고 스케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멀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이거 하면서 이거, 운전하면서 이거, 화장하면서 이거. 사실상 뇌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내린 결과 멀티태스킹은 절대 불가능한 중이니까 맞아요. 오히려 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를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잘하고 있다.